네, 반갑습니다. LG전자에서 온 황재성 책임연구원입니다. 혹시 작년에도 참석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제가 작년에도 이게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도 또 초청을 해주셔서 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면 저는 10년 동안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었고요. 지금 그 다음 10년은 지금 제 20년 차인데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폼질이나 테스트 그리고 프로세스 등등을 맡아서 업무를 해왔고 현재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산출물에 대한 거버넌스 활동을 저희 조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이 베스콘이 10회를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1회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추는 길 테스팅으로 시작해서 매년 그 코로나 때를 빼놓고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뭐 제가 일일이 다 매연도의 부제를 얘기할 건 아니고 AI라고 하는 단어가 저희 그 베스콘에서 언제 시작했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2022년에 저 AI 시대라고 하는 부분이 키워드로 확인이 됐고 2023년에도 AI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키워드가 좀 아시겠지만 이제 GPT가 2022년에 나왔는데 베스콘에서 시의적절하게 AI에 대한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올해는 AI 시대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차세대 소프트웨어 테스팅인데 앞쪽 기존 강연에서 이제 안전 확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면 저는 이제 AI 시대 차세대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AI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AI 시대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생각을 하시나요? AI 시대는 어떤 것일까요?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에 인터넷이 개발됐을 때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사용하는 거는 웹이죠. 그러니까 www 월드와이드 웹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블로그나 여러 가지 검색 엔진들이 다 웹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웹이 우리 생활에서는 더 파급력 있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모바일 기술은 어떻습니까? 모바일 기술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저 모바일 기술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이폰이라든가 갤럭시 등등 우리 핸드폰 다 들고 계실 텐데 거기에서 우리의 생활들이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 AI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저는 22년에 출시된 LLM 서비스가 지금 저희 생활에 많은 부분을 영향을 주고 특별히 저희가 하는 업무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시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대중화가 되었을 때 그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챗 GPT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AI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저희 집에도 딸이 고등학생인데 영어 숙제를 할 때 아빠 저번에 뭘 하라고 했지? GPT를 쓰면 되지.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 기술에 대해서 많은 접근성을 가지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AI가 세상을 바꾸는가 생각해 보면 저희가 LLM 시대에 와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고 보면 지금 AI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말은 틀리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계속 발전되어 갈 것 같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터넷이나 모바일처럼 전기를 쓰듯이 AI를 쓰는 시대는 아직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AI 시대가 됐다고 해도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는 데이터를 넣고 아웃풋을 넣기 위해서 수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저 룰을 개발하는 알고리즘 했었죠. 근데 이제 머신러닝 AI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아웃풋과 데이터를 적용하면 저희가 하기 어려운 그 룰을 인공지능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머신러닝에서 가장 많이 드는 예인데 강아지랑 고양이를 구분해라라고 했을 때 이 수많은 강아지, 고양이
사진들을 딱 넣어서 학습하면 이 사진은 강아지고 이 사진은 고양이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이 사진에서는 귀 모양을 보고 이제 분석을 했다고 가정한 겁니다. 이제 고양이는 귀가 뾰족하게 나와 있고 강아지는 약간 둥그스름하게 나와 있을 때 이제 귀 모양을 보고 강아지다 고양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하지만 강아지도 귀가 뾰족할 수 있고 고양이도 귀가 둥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를 봐야지 아니면 입을 봐야지 이제 이 여러 가지를 보면서 좀 더 정확도를 높여갈 수 있을 텐데요. 규칙을 정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어떤 것들을 넣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기 귀를 볼지 코를 볼지 입을 볼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머신러닝에서는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저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좋은 성능의 머신러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이 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은 개인화입니다. 개인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시는 추천 알고리즘이죠. 유튜브를 계속 누르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또 뭐 시계열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이미지 레코그니션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머신러닝은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 데이터는 상당히 정제되어 있고 좋은 데이터가 들어와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지금 LLM 시대에 머신러닝은 이제 필요 없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저게 뭐 많은 부분에서 좀 사용하기가 이제는 시대가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여전히 머신러닝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산업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기 C 마켓이라고 적었는데 사실은 이제 캐롯 마켓으로 적었다가 처음에는 당근 마켓으로 적었다가 했는데 당근 마켓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당근 마켓은 지금 임직원이 제가 1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생각보다 저게 어렵습니다. 제가 고르는 것을 추천해 주는 것이 단순히 그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도 고려하고 나이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써서 내가 정말 원하는 정확한 상품을 제시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들을 하고 그런 노하우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씀으로써 10만 명이 개발해야 되는 거를 100명이 개발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생산성에 대해서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저기 이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런 것처럼 아주 좋지 않은 데이터를 넣으면 머신러닝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머신러닝이 점점 개발되면서 세상에 있는 전체 인터넷의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하고 또 몇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나오고 있는 LLM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료 검색에 대해서 요즘에 저는 구글이나 네이버 지금 네이버 이렇게 실명 거래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N사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필요로 할 때 구글 없으면은 개발 못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고 요즘에는 또 MZ 세대들은 텍스트보다는 영상을 찾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지식을 많이 찾습니다. 근데 이제 저거를 넣었을 때 단순히 웹페이지를 리스트업 해주는 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자주 찾는 거에 대해서 리스트업 해주고, 근데 무엇보다 치명적인 거는 거기 나와 있는 거를 저희가 다 읽어봐야 돼요. 유튜브 같은 거는 선정된 영상을 저희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걸 계속 찾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별로 검색 성능이 상이하다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은 이 전 세계의 그 웹페이지에 59%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0.8%예요. 검색에 대한 성능을 높이려면 영어로 검색을 하셔야지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GPT를 쓰기 때문이죠. 뭐 제미나이나 많은 LLM 솔루션들이 있고 저게 검색과 좀 다른 점은 어느 정도 저희가 원하는 대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누군가도 고민하고 있겠죠. 이제 그 고민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대답을 해주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다 읽어보거나 자료를 다 영상을 시켜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공통적인 대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저희가 자연어로 그것들을 인터페이스하기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는
그래서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로 발전을 했고 초기에는 막 아무거나 막 알려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환각 현상이라고 하죠. 할루레이션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근거가 뭐야라고 하는 거를 많이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아졌습니다. 퍼플렉스티나 아니면 서치 GPT 같은 것들은 이제 답변을 줄 때 내가 뭘 근거로 이거를 답변해 주는 거야라는 거 하는 서비스가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LLM이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많은 분들이 아마 대화형으로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이거는 뭐야? 뭐 답변이 나오고, 그럼 저건 뭐야? 라고 하는 걸로 주로 이제 그 웹 서비스나 이렇게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동작하는 거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쇼핑몰에서 추천 시스템을 한다고 가정할 때 고객이 라면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고객 A는 생수와 라면을 사고 그다음에 계란과 대파를 샀어요. 뭐 그러니까 파에 대한 뭐 라면을 먹고 싶으신가 보죠. 고객 B는 생수와 라면, 계란까지 갖고 마지막에 김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객 C 같은 경우에 생수하고 라면을 샀고 그 다음에는 뭘 살까라고 했을 때는 예측하시겠지만 계란을 구매하라고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그러면 어떤 걸 추천할까라고 보면 지금 저 데이터가 다 모든 데이터라면 대파하고 김치를 추천할 확률은 50%입니다. 그래서 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이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예는 내가 간다라고 했을 때 문장을 완성해줘라고 하면 어디론가 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터넷을 다 뒤져서 뭐라고 답을 할 겁니다. 만약에 해보시면 뭐 집에 간다, 학교 간다, 공원 간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나 지금 졸렸어.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돼? 라고 얘기를 만약에 좀 더 구현해서 한다면 제가 실제로 돌려봤지만 집에 가 아니면 침대로 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대답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기에 소파가 있어. 되게 안락해 보여. 근데 내가 졸려. 그럼 어디로 갈까? 그럼 무조건 소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랜덤성을 가진 확률로 저것들을 제한해주고 있습니다. 그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 세계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고 이 사람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하겠습니다. 라는 걸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에서 보다시피 좀 더 정교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했을 때 훨씬 더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LLM을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자료를 줬을 때 그걸 요약해줘.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추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뭔가 대화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코드를 LLM을 통해서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아니면 이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코드를 작성해줘라고 하면 기본적인 어떤 뭐 양식의 코드를 만들어주고요. 특히 LLM이 잘 하는 게 번역입니다.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뭐 중국어로 번역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를 파이썬으로 번역하고 파이썬을 C샵으로 번역하고 컴퓨터 언어기 때문에 또한 그것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는 기능들이 저희 쪽에서 좀 많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더 굉장히 강력한 것은 자연어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LLM을 사용하면 저희 코딩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열심히 파이썬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유명한 분이죠. 스티브 잡스가 1995년에 모든 사람은 다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95년이면 상당히 오래됐죠. 그 이후에 한 20년 동안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광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저 때는 95년은 어떤 시대냐면요. 여러분들 많이 모르실 텐데 플로피 디스켓 이런 게 저장 장치가 있었고 언어가 이제 C가 이제 좀 보편화되기 시작했던
저는 이제 그 전에 포트란이라든가 코볼 이런 걸 배웠었는데 아무튼 되게 어려운 언어들을 시작하면서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동네 컴퓨터 학원들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워야 된다. 어릴 때부터 많이 학원을 다녔던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저희가 코딩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클래식하게는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해서는 테스트 설계하는 부분이 강조가 됐고 그걸로 통해서 만든 테스트 케이스를 매뉴얼로 테스팅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정도 전부터는 테스트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토메이션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특히 요즘에 솔루션들이 많이 있어서 자동화가 되게 보편적이 됐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기술적인 허들이 있습니다. 코딩 역량이 조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저 오토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거에 대한 역량이 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QA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이력서라든가 경력기술서 같은 것들을 좀 리뷰해드리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자동화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나요? 파이썬 공부를 하고 가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AI, LLM을 사용하는 이 시대에 왔을 때에는 사실 이 기술적인 허들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프로그램을 짜줘, 파이썬으로 짜줘라고 하면 거의 근접하게 짜줍니다. 물론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근데 저게 점점 낮아지면서 향후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로우 코드라든가 아예 코드가 없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딩 역량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낮아졌고요. 물론 코딩 역량이 있으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엔지니어가 될 겁니다. 근데 요즘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AI를 모르면 경쟁력이 있는 것 없는 것이 아니라 생존이 불가능한 정도의 시대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테스팅에 대해서 효율화하기 위해서 코딩 역량이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AI에 대해서 잘 알고 AI와 어떻게 협력을 해야 테스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저희의 고민과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LLM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만능 솔루션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환각 현상이 되게 중요하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GPT 써보셔서 알겠지만 생각보다 좀 느립니다. 답변을 주기까지 좀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리고 생각보다 유료 서비스를 하면 가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를 많이 쓸까 해서 이걸 투자할까 하는 거에 선뜻 클릭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것들은 많이 해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GPT 미니가 나와서 훨씬 더 경량화되고 좀 더 싼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GPT-4 옴니보다는 약간 성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비슷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좀 치명적인 이슈라고 생각되는데요. 모든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다 학습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아주 그런 스페시픽한 답변을 주기보다는 아주 대중적인 답변을 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GPT에다가 무언가 자료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보안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사실 사내에서 저희 업무 현장에서 쓰기가 약간 제약사항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 보안 문제가 사실은 이 LLM을 사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를 올리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온디바이스 AI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LM은 여러분들 이제 GPT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효율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좀 POC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지금 밖에 부스에도 나와 있지만 저런 어떤 상품화하기까지 가는 길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것들은 LLM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시작하기에는 저희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GPT 웹사이트를 열어가지고 내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잘 사용하려면 지금 이 이슈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약 사항들에 대해서 잘 회피해서 사용해야 될 겁니다. 가장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 환각 현상입니다. GPT를 열면 저 화면이 맨 아래에 있다는 걸 아마 아시게 될 텐데요. 챗 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예. 이거가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고, 오늘 아마 그 트랙 세션에서도 이런 AI에 대한 신뢰성이 과연 담보가 되느냐에 대한 주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대답이 좀 시원치 않게 나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희 GPT-4 옴니 같은 경우에는 23년 10월까지 데이터만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파리올림픽 얘기라든가 뭐 24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물어보면 좀 다른 대답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프롬프트는 이제 GPT에게 물어보는 그런 어떤 형식인데 저것들에 대해서 이제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환각 현상이 나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동일한 품질 수준을 만들기가 어렵고 저게 저희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저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저 환각 현상을 좀 개선하고 저희 그 LLM을 이용한 저희 테스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됩니다. 아마 코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작하셨을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문가로 시작하시는 것도 지금 AI 시대에는 상당히 좋은 캐리어 패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6가지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르소나라고 해서 LLM에게 역할을 주어주는 겁니다. 단순히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리뷰를 해줘라기보다는 GPT에게 너는 테스트 전문가야. 그러니까 테스트 전문가로서 리뷰를 해줘라고 하게 되면 답변이 좀 더 다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프롬프트는 되게 명확해야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해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테스트에 대한 업무와 절차,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구조화된 형식을 사용하면 그 형식에 맞게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형식을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설계 절차를 알려줘라기보다는 번호를 매겨서 알려줘. 그래서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야.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줘라고 하면 저희가 원하는 포맷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맥락을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맥락은 이제 추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금 이 사람이 어떠한 궁금증으로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통해서 AI가 답변을 추론하게 됩니다.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정렬해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테스트 케이스에서 좀 더 이제 정보를 주는 거죠. 최근 일주일 동안 수행한 걸 알려줘. 그것도 날짜별로 수행한 순서대로 정렬해줘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일반적인 업무에서 더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를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계획을 작성해줘 이렇게보다는 아마 이전에 저희가 작성했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어떤 테스트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예시에 맞게 얘기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많이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질문을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더 LLM에게 성능을 많은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예제 코드를 생성해줘라고 이제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거를 우선 1단계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줘라고 한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예제 코드를 생성해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풍성한 결과들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생각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시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6가지에 대해서 아마 다 당연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신입사원이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테스트 케이스를 이 요구사항 갖고 생성해봐 라고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저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지 세세하게 정황도 설명해주고 예제도 주고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확인하는 질문도 하고 해야 원하는 그 상사가 원하는 결과들을 얻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LLM에게 문의하실 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에게 대화한다, 사람에게 문의한다, 특히 신입사원한테 문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저 컨셉하고 비슷하게 맞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LLM과 같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그 제목에도 있는 AI 코워킹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의 이 자료가 오늘 얘기할 때 가장 제가 핵심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챗GPT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몇 시간씩 사용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챗GPT를 사용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경험을 해봐야지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저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업무적인 걸 고민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게 무슨 의미야?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가볍게 시작하시더라도 GPT랑 친해지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이해해야 어떻게 잘 질문해야 될지가 고민이 되고 그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6가지 기법이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업무 현장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잘 만든 프롬프트를 조직 내에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지식의 어떠한 축적이 될 수도 있고 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그 시스템의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와 코워킹 하는 거는 AI를 이용해서 저의 업무의 효율화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있는 조직과 사람들과의 협력 관계를 좀 더 강화하는 면에서 AI의 LLM의 어떤 솔루션에 특히 이제 프롬프트에 대한 쉐어링을 통해서 협업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AI가 우리 직업을 뺏어갈 거야. 그래서 AI가 우리의 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AI가 우리의 적이 아니고요. AI를 사용하는 사람들, 조직들, 툴이 사실은 저희의 경쟁 상대입니다. 그래서 GPT를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기 설명을 안 했지만 GPT의 API 버전이 있어요. 약간의 코딩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저걸 가지고 현장에서 업무를 개선하는 연습까지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성과들을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차세대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이제 AI를 이용해서 새로운 협업 형태의 환경이 제공될 겁니다. 개개인마다 LLM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습을 하고 만든 프롬프트를 공유하면서 그걸 가지고 작은 조직 내에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결국은 큰 조직에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뭐 GPT API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인 업무를 생산적인 업무로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코워킹을 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회사 솔루션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데모까지는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는 저희 그 산출물 거버넌스 활동과도 연계되어 있는데 저기 위에 보면 SRS, 테스트 케이스, 코드, 유닛 테스트, 설계서 등등등 여러 가지 개발과 테스트를 하면서 나오는 산출물들입니다. 실제 개발을 할 때는 되게 터프하기 때문에 일정과 리소스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것들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들입니다. SRS를 만들어주고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코드에 대한 것도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닛 테스트에 대한 것도 생성을 해줘서 커버리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 데이터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랭체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라그에 저희 회사 데이터들을 많이 올려놓으면 저희가 원하는 회사 내에서의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문의하는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보를 받아서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지 아까 얘기했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대한 부분을 많은 연습을 통해서 만들고 그거를 쉐어링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LLM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산출물을 만들어줘, 이러한 코드를 만들어줘, 아니면 이러한 설계서를 만들어줘. 여러 가지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많은 개발과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AI가 지원해주는 코워킹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개발 환경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이제 개발자들이 되게 만들기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어려워하시기도 하는데 현재 저런 환경들이 많은 회사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 점점 증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 정보고요. 이거는 뭐 광고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제가 요즘에 최근에 많이 참고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테스트 뷰 컨퍼런스라고 해서 AI 코워킹 관련해서 테스팅 분야에 대해서 혹시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약 한 60명 이상의 스피커들이 있었고 저게 유튜브로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약 1시간 정도 세션으로 진행이 되는데 AI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가지고 우리가 퀄리티 엔지니어링이 어떤 역할로 변화돼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AI 테스팅에 대한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AI를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올 때 약간 시간에 대한 무슨 약간 압박이 있었는데 지금 앞에 남은 시간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몇 분 남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빨랐는데요. 여하튼 이 내용으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약간 좀 빨랐던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하면 AI 시대가 왔습니다. LLM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해서 많은 솔루션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아마 몇 년 뒤에는 여러분들의 직업이 정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하시고 많이 경험을 하셔서 정교한 솔루션을 만들고 그거를 업무 현장에서 적용을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조직에 어떤 신뢰성 높은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것까지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저희의 차세대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AI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조직 안에서는 훨씬 더 협력이 강화되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게 이제 제 이메일이 있는 이유는 지금 책자에는 아마 제 발표 자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메일로 주시면 자료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얘기인데요. 끝까지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